상담소 용쌤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인터넷 중독 바르게 알고 대응합시다. 네, 첫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될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중독 또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게 중독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활자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이네, 그리고 운동 중독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의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인터넷 중독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녀들한테 너 인터넷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내가 중독인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위험성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자녀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도록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는 과몰입이다, 과의존이다, 이런 표현들로 사실은 바꿔 부르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인터넷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일단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 또는 단어 암기를 할 수 있는 학습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또는 게임 또는 SNS를 통해서 자기 시간을 갖는 것에 어떤 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당연히 SNS를 통해서 또는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능률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면 부모님들이 더 좋은 스마트폰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자체가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공부나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터넷 스마트폰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은 저희 생활에 굉장한 편리를 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가령 콘크리트 벽에 못질을 할 때 망치와 벤치가 있어야 쉽게 못을 박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없다면 굉장한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교육적인 부분과 일맥 다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감 발달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이걸 더 상상해보는 이런 능력을 제한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방해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늘 사용하면서 늘 사용하는 도구를 부정적으로 또 나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자녀들이 커서 늘 사용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져서 집중을 잘 못한다입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10대 자녀들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희들 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디지털 유목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거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걸 매우 능숙하게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집중력을 그렇게 흐트르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녀들이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뭐 SNS를 할 때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그 말을 걸었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 게임이나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너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 세대에서도 중요한 전화 또는 뭐 중요한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끼어들 때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엄마 전화하고 있잖아, 또는 아빠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그 방해를 못 하게끔 하고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듯이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자녀들이 하는 뭐 그런 뭐 SNS 보내고 또는 뭐 게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 SNS하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눈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해요. 그럼 오히려 그 집중력을 오히려 깨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아이들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고 있고 내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조금 기다려줬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중독이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 사용 시간이 처음에는 뭐 30분, 뭐 그리고 조금 가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어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느끼는 건뭐 2시간, 3시간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과 연계성보다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먼저 짚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밥 먹고요, 그리고 세수하고요,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뭐 학원을 잘 가고 숙제를 잘 해가고 이런 일상생활들을 쭉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이 조금 길다 하더라도 중독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남는 시간을 잘 이용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학교 가야 될 시간에 학교를 안 간다. 그리고 학원을 땡땡이 친다. 아니면 뭐 그 용돈을 그 인터넷 게임 머니로 다 쓰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내가 인터넷에 좀 많이 빠져 있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ADHD가 된다입니다. 이것도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오해의 하나입니다. ADHD 아이들은 그 기질적으로 그 주의력 그리고 주의력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ADHD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ADHD 아이들은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 뭔가 주의를 끄는 어떤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금방 빠지고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끄는 게 뭐냐면 영상이나 또는 게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극에 빠졌는데 게임이나 영상은 계속 새로운 자극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이 유튜브나 어떤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서 잘 못 나오는 그런 그 기질적인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 우리 아이가 ADHD 기질이 있다 이랬을 경우 그 ADHD를 먼저 치료하면서 그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뇌 발달에 장애가 온다. 이것은 맞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서요. 그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 특정한 자극 또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고 그 느린 반응, 느린 자극 또는 이런 지루한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기 때 동영상 또는 이제 게임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이 팝콘 브레인 현상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린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 부모들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식당에 나갔을 때 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자녀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 산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밥을 먹여야 되니까 핑크퐁 또는 동영상을 틀어주고 아이들이 그걸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 나도 밥을 먹고 자녀들도 밥을 먹이는 이런 현상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이때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주체는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현상들은 부모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 영유아기 때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고 내가 조금 쉬었던지 아니면 좀 육아에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시간에 도움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팝콘 브레인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여덟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청소년들 또는 자녀들의 놀이 문화로서 이해하는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뭐 구슬치기, 뭐 비석치기, 뭐 땅 따먹기, 뭐 자치기, 뭐 연날리기 등등의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놀이들을 할 때 보면 동네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면 재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들 또는 자녀들은 대부분의 그 동네 친구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놀이 문화를 잘 보십시오. 뭐 어른이 되면 뭐 당구도 치고, 뭐 볼링도 치고, 뭐 골프도 치고, 또 다양한 운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저렴하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어디서 찾았구나,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인생의 패배자 또는 페인이 될 거다 이런 믿음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그 대도서관 또는 그 e스포츠 스타,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죠. 프로게이머들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유명인이 될 수 있고 또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열 번째는 잔소리 또는 협박 또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중독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된 것을 보면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또는 협박하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스마트폰을 뺏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만 망치는 효과만 있지 절대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인터넷 전문 상담사들이 자녀들을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라프 형성입니다. 라프 형성이라는 것은 자녀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라프로 형성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이들과 라프 형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심하게 하고 또 협박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없애버리면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만 가지게 되고 오히려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을 때 가장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부모님입니다.